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세가 나오는데 불안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아마 혼돈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한 주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이슈와 여러 가지 해석들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아직 시장에서 뭐 그런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가야 될 길이겠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삼성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부분들 11월 첫날이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제조업 지표들이 다 발표되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모두 다 중요한 경기와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제조업 지표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중국은 살아났는데 고점에서 지금 플랫하죠. 어느 정도 방향성을 못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미국은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최근에 그나마 중국 쪽은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팬데믹 코로나19 관련된 3차 유행 때문에 거의 영향을 한 번씩 받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직 그렇게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느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을 키우지 못하는 지표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미국의 지표들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어지는 또 한국 실적 발표에서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 SK 렌터카 특히 렌터카 쪽은 그나마 이번에 좀 수요가 늘어났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소비 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쪽은 오히려 회복세 무게를 두는 관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11월 3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소비자 물가가 일단은 기후의 영향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비도 많이 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은 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이 오히려 소비자 물가 쪽으로 좀 더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쪽의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4일 날부터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바이든 후보가 된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한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득표차 같습니다. 득표차가 얼만큼 강하게 벌어져서 한쪽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는지 만약에 이게 안 되게 되면은 불복이 나오게 되겠죠. 불복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1일 그리고 또 좀 더 장기간으로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요인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득표차가 좀 더 확대가 돼서 지지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와야 그나마 금융시장의 안정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뭐 3일 이후부터는 계속 또 시장의 변화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9월 공장 주문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기대 심리 지수죠. 이쪽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횡보 쪽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올라오려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박스권 쪽에서 강한 지난 코로나19 전 때까지 회복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관망의 시각들이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또 하나의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중요한 기업 SKC 페노션 쪽인데 SKC는 일단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히 물론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뭐 동박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앞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실적을 발표하는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화이운업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앞으로 전망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11월 4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서 알츠하이머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알츠하이머 관련된 또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지 여부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어떤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또 미국의 9월달 무역 수지, 10월 서비스 PMI 그리고 또 ADP 취업자 변동, 자동차 판매 중요한 지표들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역 수지 관련된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아직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게 10월 자동차 판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얼만큼 선전하고 있느냐에 대한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는 테슬라 어떤 실적 특히 10월 달에 판매가 얼만큼 늘었는지에 대한 여부들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이 또 좋아지겠죠. 게다가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8.4%입니다. 오랜만에 8%대 들어갔던 부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와서 SUV 중심으로 어느 정도 약한 10%대, 두 자릿수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치까지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눈높이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나올 수 있을지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날 실적 동향들 같이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11월 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같이 미국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이 그나마 서비스업 지표가 한번 빠르게 회복한 뒤로 우상향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중 전회 때 지금 중국에서 한 얘기가 내수 중심으로 끌어가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귀결이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외 환경이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수를 충분히 끌어내겠다라고 되면 서비스업 지표 쪽이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러면 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시각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보다는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여전히 지금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반등은 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다시 하향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이번에 부영책이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업 지표가 급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일단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어떤 반대적인 해석들도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같은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중요한 또 기업들의 카카오게임즈, SK하이닉스, 롯데정밀화학, 특히 SK하이닉스 또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인텔의 SSD 사업부 인수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퀄컴, 특히 스마트폰 수요와 관련된 쪽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1월 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엔트그룹이라고 하는 요즘에 좀 뜨겁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모두 다 IPO에 대해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엔트그룹 같은 경우 3천조 가까이가 몰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고 하게 되면 한 나라 GDP까지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죠. 그런 쪽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IPO 들어가느라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상장이 잘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변화가 외국인들 쪽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FOMC 회의가 발표 예정인데 FOMC 회의는 이번에 일단 또 뉘앙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는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재정 정책이 못 따라온다. 이런 쪽에서 이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또 토론을 계속 하는지 여부들 그리고 충격이 나오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는지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넷마블이 세븐 나이츠 타임 원더러라고 하는 게임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죠. 이쪽에 대한 인기가 또 이어지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1월 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 기업들 대표적으로 카카오 실적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통신주 쪽에서의 실적 물론 LGU 플러스가 많이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은 5G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많이 꺾여 있다는 쪽에서 아직 실망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KTNG 같은 경우도 실적 꾸준하게 우상향이 이어가는지 여부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또 내년에 대한 전망치 흐름들 컨텐츠와 함께 변화가 이끌어지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1월 6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록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조명기구 관련된 업체죠. 아직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일단 IPO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중요한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실업률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만 이 의미 있는 좀 실업률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업자 수 대표적으로 풀타임 잡에 대한 어떤 고용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정체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 자체는 아직 미국 쪽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반등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9월 달에 독일의 산업 생산 안 좋을 겁니다. 얼만큼 안 좋아졌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롯데케미칼 실적의 기대감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 택배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이 많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좀 늘어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부담이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과 기업들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변수가 시장에 대해서 확대 요인으로 나오는지 일단 주 중반 이후에 흐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